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이제 신청을 하려면은 중소기업 벤처부가 운영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종합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제 신청하는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또 신청 과정에서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얼마나 될까 하고 2024년 5월 12일 현재로 봤더니 75,532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만도 5월 10일 그때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5월 10일 날 등록한 걸 보니까 하루만도 112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하고 싶다라는 순수한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 이민경 행정사 여성기업 확인서 1000건이 다 되게 등록을 했습니다. 성공시켜 드렸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75,300 몇 개 중에서 뭐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전체가 한 700만 여개가 되니까 여성기업 확인서는 이제 한 1% 정도가 되니까 아직까지도 여성 기업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지금 7만 개가 넘는 거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통계청 통계하고 우리가 중소벤처부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여성 기업 확인서의 발급의 요청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성 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중소벤처부가 소관을 하고 있고 중소벤처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청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은 있지만 실제로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성 경제인협회 지역 지사로 다 이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할 때 보면은 경기도에 질문할 때 다르고 충청도 질문할 때 다르고 광주 질문하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 그 편차와 표준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인식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계속 외근을 할 경우는 통화에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3년에 총괄하는 콜센터가 생겨서 이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이제 표준화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성경제인 협회에서는 이제 접수한 서류를 검토 체크해서 보완할 것이 없는지 1차 체크하고 그 다음에 1차 체크한 다음에는 현장 실사를 하는 정책위원을 배정을 해서 그분이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장 실사를 한 거는 현장 실사만 하는 게 아니라 녹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의 모든 것을 저장을 해서 여성경제인협회에 보내고 그러면 여성경제인협회가 그 본 것을 갖고 이제 그 중소벤처부 지역 담당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담당자가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 이제 제가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의뢰인이 늘 염려가 많거든요. 현장 실사 누가 나와요? 현장 실사 나올 때 어려운 질문은 안 하나요? 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항상 현장 실사 끝날 때 또는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연락이 왔을 때 오신다는 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핸드폰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은 그 전화해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해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에 섞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아주 어렵다고 이제 자기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고 걱정이 많은 분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린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정책위원을 별도로 모집하는 기관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을 리스트업해서 이제 뽑아서 선임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각 케이스별로 배정을 해서 나가시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 우리 의뢰인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라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경영 지도사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요번에 저희 현장 실사 오신 분은 성함이 이렇게 되고 핸드폰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정보를 주셔서 제가 쭉 취합을 해보니까 같은 분이 반복해서 나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매뉴얼대로 현장 실사를 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사를 할 때 많은 의뢰인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와 현장 실사를 할 장소를 다르게 해서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결론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와 현장 실사 나올 주소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어디를 보든지 지금 신청한 여성 대표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0.1%의 의문과 의심이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간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은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대면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그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돌리라든가 뭐 이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해갖고서는 이제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봅니다. 이제 일부 의뢰인들께서는 제가 비대면 할 때 현장을 이렇게 다 돌려서 보도록 합니다 라고 이제 주의를 드렸는데 저희는 안 그러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행을 바라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와 현장 실사 받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론이 리젝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그러니까 뭐 의약 외품을 허가해 드린 분인데 여성기업 확인서를 하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시다 결론은 자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에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 실사 받을 장소가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사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질문이죠. 질문도 자꾸 진화되고 발전돼서 처음에는 제가 예상 질문을 한 10가지 내외를 드려도 그걸로 소화가 됐는데 이제 추가 행정사님 다른 건 다 행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요. 이게 추가됐어요. 라고
하나 추가, 두 개 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셔서 45개의 질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남편이 하던 거를 어쩌고 저쩌고 뭐 아버지가 하셨던 거를 어쩌고 저쩌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CEO를 현재는 하지만 바로 직전 대표가 자신이 아니고 남편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남동생이라든가 오빠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직접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그분들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요령껏 답변하라는 이제 팁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이제 발급하기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의뢰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를 의뢰를 해서 신청 준비서부터 등록 완료까지 의뢰하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저는요 다 할 수 있는데 신청기업 현황서 작성에 자신이 없네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기업 현황서만 감수받는 케이스. 세 번째는 저는 다 했는데요. 현장 실사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어떤 예상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 예상 질문만 사면 안 될까요?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는 현장 실사 질문도 자신 없고요. 또 신청기업 현황서 자신도 없는데 그것만 구입하면 안 될까요? 이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전체를 하시는 거는 반드시 전체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리는 케이스는 법인으로서 주주가 여러 명이고 주주 간의 양도양수 또는 증여 또는 증자와 같이 주식의 변동사항이 많이 있는 회사는 서류 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반드시 전체를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100% 여성이 주주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나눠서 구입하거나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기 어려운 시절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우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어려움에 봉착했던 대표가 계십니다. 사업이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이 신용불량자까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안에 떨면서 왜 실제로는 본인이 하면서 여성 대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제 상담은 너무 현장 실사 잘했고요. 그분께서 됐다고 이제 구두로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씀으로 여성 창업 기금을 대출받는 케이스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도전해보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걸 그날 좋은 조언을 주고 갔습니다. 저 여성 창업 자금 지원하는 것도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민경 행정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대출을 받는 데 혜택이 있고 또는 지식센터라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진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입찰 때 5천만 원까지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달청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수익 계약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수익 계약을 하는 거는
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워낙 다양한 아이템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건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정보가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부익부에 해당되는 행정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